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카르페 디엠 세일링입니다. 채널에 처음이시라면 세일 캐나다 크루징 강사 마르코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개인용 세일링 장비 중 유용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장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용 세일링 장비입니다. 주머니에 넣거나 목에 걸 수 있는 물품으로 세일링 일상을 좀 더 쉽게 도와줄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쇼노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래 링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8가지 항목 목록이 있습니다. 보셔야 할 기능들과 가격대가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이 예산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나 세일링 친구를 위한 선물로 쇼핑할 때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핸드베어링 컴퍼스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항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전자차트 플로터에 대한 수동 백업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핸드베어링 컴퍼스는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플라스티모 아이리스입니다. 20년이 넘는 오래된 것입니다. 제가 그만큼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매우 정확하고 읽기 쉬우며 어둠 속에서 빛나고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눈에 대고 작은 창을 통해 보신 후 너버스 라인으로 랜드마크를 조준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위를 읽어 코스에 표시하시거나 진방위로 변환하여 차트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헨리 모델은 다양한 장치들을 포괄하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격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동입니다. 전자 버전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오토헬름은 몇 년 전에는 하나를 만들었지만 더 이상 새 제품은 구할 수 없습니다. 이베이에서 중고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고 버튼만 클릭하면 되었습니다. 9개 방위 저장 기능이 있어서 클릭하여 방위를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변환되었습니다. 노트에 쓸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단점은 이것이 또 전자제품이라 배터리, 소프트웨어 등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자장비의 수동 백업을 원한다면 완전히 수동인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 전원, 소프트웨어 등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아하거나 즐길 만한 것이라면 온라인에서는 중고로 구할 수 있습니다만 새 제품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고려해 볼 만한 또 다른 것은 전자식 휴대용 나침반 중에서 KVH 데이터 스코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KVH 데이터 스코프는 휴대방위 나침반이자 레이저 거리 측정기, 타이머였습니다. 이베이에서 미화 $400 이상으로 중고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또는 한번 살펴보시고 고려해 볼 만한 것인지 알아보십시오. 번역문. 저에게는 이 작고 수동인 야광에 읽기 쉬운 끈 달린 휴대방위 나침반이 최고입니다. 번역문. 그래서 가격대는 비교적 저렴한 초급용 휴대방위 나침반은 $25부터 $185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번역문. 말씀드렸듯이 KVH 데이터 스코프는 $450까지 합니다. 번역문. 다음으로는 하네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번역문. 제가 말하는 하네스는 이런 것으로 옛날 방식의 가슴 하네스입니다. 번역문. 여러분은 데크에 혼자 있거나 혼자서 배를 조종하거나 밤이나 악천후 시에 하네스를 사용합니다. 번역문.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묶여 있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번역문. 하네스, 테더, 잭라인으로 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번역문. 그것에 대해 좀 더 말하겠습니다. 번역문. 이것은 전용 가슴 하네스이며 여기에 테더를 부착하여 잭라인에 연결합니다. 번역문. 요즘은 내장형 하네스가 있는 일체형 PFD, 즉 팽창식 PFD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번역문. 구형 하네스를 사용하시든 하네스 일체형 PFD를 사용하시든 여전히 어떤 형태의 테더가 필요합니다. 번역문. 그리고 테더는 여러분을 잭라인에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번역문. 이것은 안전장치가 없고 잠금 기능도 없는 스테인리스 스틸 클립이 달린 매우 간단한 보급형 테더입니다. 번역문. 그리고 이것은 D링에 걸고 다시 자체적으로 통과시킵니다. 번역문. 따라서 몸 쪽에 매우 영구적으로 부착되기 때문에 배에 끌려가거나 번역문. 배가 가라앉는다면 웨빙을 잘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번역문. 따라서 이런 종류의 하네스를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번역문. 혹은 테더를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그 테더를 끊을 수 있는 무언가를 몸에 지니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번역문. 좀 더 발전하여 정교해진 테더에는
잭라인 끝에 잠금 클립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몸쪽 끝에는 스냅셔클이 있습니다. 이는 배에 끌려갈 때나 배가 침몰하면 여기 있는 작은 끈을 당겨서 몸을 분리할 수 있고 그러면 풀립니다. 이것이 우발적으로 열려서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6피트 표준 길이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테더는 예전에 번지 코드가 내장되어 있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양쪽에 이 잠금 클립이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신다면 해양에서 어떤 활동이라도 하신다면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등 그러한 종류의 활동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특정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그들이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고급 제품으로는 3피트와 6피트 길이의 잠금 클립이 달린 트윈 테더가 있습니다. 이는 필요할 경우 잭시트를 따라 실제로 건너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짧게 묶을 수도 있는데 이 테더와 하네스가 꼭 배 위에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의 크기와 어디에 묶여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잭시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배 밖으로 떨어져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와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이제 배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다른 방법들의 백업으로 착용합니다. 항상 한 손은 배를 잡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발밑을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하이사이드에 머무르고 배를 조심스럽게 돌아다니는 등 모든 예방 조치들이 그것보다 우선합니다. 저에게 이것들은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그것이 실패하여 잘라내야 할 경우 제 팽창식 PFD가 궁극적인 최종 안전장치입니다. 그 가슴 하네스는 $90에서 $190입니다. 테더는 $80에서 $70이며 원하는 제품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기본적인 테더부터 2개의 잠금고리가 있는 트윈 테더까지입니다. 잭라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잭라인은 고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테더는 라이프라인 등에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테더는 줄을 지지하도록 만들어졌고 하중 테스트를 거친 전용 웨빙에 고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매달려 지탱하도록 만들어진 전용 잭라인입니다. 그곳에 사람이 매달려 고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웨빙을 씁니다. 예전엔 강철 케이블 같은 것을 썼습니다. 전용 잭 라인을 사용하십시오. 라이프라인 등에는 고정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필수품인 플래시라이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방수 플래시라이트는 캐나다 내배 캐나다 교통부 필수 요건입니다. 하지만 저는 작고 가볍고 휴대하기 쉬운 휴대용 LED 헤드램프를 말합니다. 밤에 데크 당직 시 등 필요하면 언제든 휴대합니다. 또는 배 안의 구석을 들여다볼 때 매우 편리합니다. 헤드램프 선택 시 저는 개인적으로 충전식 니켈 금속 수소화물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백업용 AAA 알카라인 배터리가 있으며 충전팩이 내장된 제품도 구매 가능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며 돈을 쓸 곳은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찾아보셔야 할 다른 특징으로는 방수 등급, 즉 IP 등급이 있습니다. 이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 것이며 밝기 조절이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제품은 밝기 조절이 되고 백색광에서 적색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간 항해 시에 야간 시야를 보호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IP 등급입니다. IP 등급은 이러한 다양한 전자제품의 방수 성능을 결정하는 등급입니다. 저 노란색 제품은 IP 등급 시스템에서 최고 수준의 침수 방수 등급인 IPX8입니다. IP9 등급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압 방수이지만 일반적으로 0은 보호가 없다는 뜻입니다. 8은 3피트 또는 1m 이상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IPX7은 최대 3피트 깊이에서 30분까지의 침수 방수입니다. IPX라고 할 때 X는 먼지 침투와 같은 고체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에 대해서만 테스트됩니다. 따라서 IPX7, IPX8은 모든 종류의 세일링, 물이 튀는 상황 등에 대해 매우 방수성이 높습니다. IPX7, IPX8을 찾으시면 됩니다. 알칼라인 백업 기능이 있는 니켈 수소 충전지나 충전식 배터리 팩, 그리고 적색과 백색 등이 좋습니다. 밤에 침대에서 독서를 할 경우 백색 등 밝기 조절 기능은 유용합니다. 헤드램프 이야기는 이만하겠습니다. 가격입니다. 가격대는 $25에서 $200입니다. 보급형은 $25이며
내장 충전식 배터리팩이 있는 강력한 고급형은 $200입니다. 다음은 해양 쌍안경을 다루겠습니다. 제 생각에 적절한 해양 쌍안경은 모든 크루징 배의 필수품입니다. 제가 찾는 해양용 쌍안경은 강화 방수 처리되어 7X50 사양인 것입니다. 7은 배율을 뜻하며 50은 대물 렌즈의 크기입니다. 움직이는 세일링 요트 위에서는 7보다 배율이 높으면 너무 흔들려서 좋은 상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해양용 쌍안경은 7X50 사양입니다. 50은 이 대물 렌즈의 밀리미터 직경입니다. 8/40, 7X35 같은 제품도 있습니다. 관광, 조류 관찰 등에는 좋습니다. 제대로 된 해양용 쌍안경은 저조도에서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큰 대물 렌즈가 필수입니다. 이것은 슈타이너입니다. 슈타이너, 후지논, 자이스, 웨스트마린도 제품이 있습니다. 슈타이너나 후지논 같은 고급 제품들은 확실히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평생 사용합니다. $700에서 $1000 정도 합니다. 후지논 폴라리스는 캐나다 해군이 선택한 쌍안경입니다. 해군과 일하며 그들이 장비를 험하게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후지논 폴라리스는 매우 잘 버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강하방수 해양용 쌍안경을 찾으신다면 슈타이너 내비게이터, 후지논 폴라리스, 그리고 웨스트마린 제품도 있습니다. 초급형은 $99이고 슈타이너 커맨더는 $3000, 아니 $1300까지 있습니다. 쌍안경에는 원할 수도 원치 않을 수도 있는 다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는 내장 나침반이 있는 것을 샀지만 그 가치는 제한적입니다. 나침반이 제 용도에 충분히 감쇄되지 않았습니다. 조명은 전자식입니다. 배터리나 전구, 하나 또는 둘 다 고장났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리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야광 플라스티모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내장형 나침반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팽창식 PFD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팽창식 PFD는 예전에 머스탱 크루핏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우 기본적인 수동 팽창식이었고 구강 백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 팽창식이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자동 팽창식은 그다지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머스탱을 사용하지만 스핀락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핀락은 스핀락 데크베스트 5D입니다. 제 아내는 스핀락 데크베스트 라이트를 사용하며 이제 스핀락 비토도 나왔는데 이 제품은 볼보 오션 레이스 크루를 위해 실제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꽤 정교해졌습니다. 좋은, 특히 외해용 또는 고급 팽창식 PFD에서 찾으시는 기능 중 일부는 내장형 하니스, 잠시 후 말씀드릴 크로치 스트랩, 스프레이 후드가 있습니다. 조명과 물에서 끌어올리는 리프팅 스트로프, 그리고 뒤에 내장된 절단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절단기가 그렇게 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에 끌려가는 경우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주머니에서 리깅 나이프를 꺼내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탱, 스피낙, 크루세이버 등 다양한 기능의 제품들이 많으니 찾아보세요. 기능과 예산, 그리고 크루징 유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외해에서는 고급 PFD가 필요하고 모든 외해나 연안 주야간 크루징에는 크로치 스트랩이 필요합니다. 크로치 스트랩을 착용해야 하는 이유는 PFD가 머리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더 높게 떠있게 하여 더 나은 보호, 저체온증 감소, 파도로부터의 보호, 더 나은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모든 외해나 연안 주간 크루징을 위해 크로치 스트랩 사용을 꼭 고려하십시오. 특히 야간 크루징이나 악천후에서 말입니다. 가격대는 웨스트 마린 엔트리 레벨이 189부터 스필락 데크베스트 5D는 399에서 400까지입니다. 아니면 베토 제품도 있는데 그게 좀 더 편안합니다. 5D 스프레이 후드는 뒷부분이 상당히 부피가 큽니다. 저는 괜찮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편안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구매하기 전에 확인하고 직접 착용하여 편안하게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것들은 제대로 맞아야 합니다.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필요하거나 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제가 말씀드린 절단입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하여 리깅 나이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리깅 나이프는 아주 전통적인 것부터 다양합니다. 이것은 오래된 벅사 제품입니다. 벅 요츠맨이라 부르는데
잠금식 말린 스파이크가 있는 표준 접이식 일자 칼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끈을 위한 작은 고리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것들을 구할 수 있었을 때 저는 10대 때 칼가게에서 일하며 세일링 요트가 꿈이었습니다. 세일링 요트를 갖게 된 후에는 이베이에서 중고로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범주를 꿈꾸던 시절 저는 분명히 이런 것을 하나 갖고 싶었고 이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리깅 나이프이지만 구조용 나이프로서는 더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고정 칼날 나이프입니다. 이것은 러셀 벨트 나이프 또는 러셀베 나이프인데 캐나다 해군에서도 사용합니다. 이것은 부분 톱니 칼날로 빨리 잘라야 할 때 유용합니다. 칼집에는 말린 스파이크가 함께 제공되고 이 스파이크 손잡이에는 샤클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컴패니언 웨이 손잡이에 걸려 있으며 모두 그 칼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따라서 안전 상황에서 누군가 급하게 무언가를 빨리 자르기 위해 칼이 필요하면 그 칼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게다가 저는 이 칼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닙니다. 작은 끈이 주머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커버 이지 아웃인데 한 손으로 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톱니 모양의 칼날입니다. 해상 구조용 칼이며 잠금식 칼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톱니 모양의 칼날이며 한 손으로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편안하며 눈에 잘 띄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머니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급하게 칼이 필요하면 주머니에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러셀 벨트 칼은 컴패니언 웨이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리깅을 잘라내는 것과 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배들이 이러한 특이한 종류의 시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이니마입니다. 다이니마는 강철만큼 강하거나 어쩌면 그보다 더 강합니다. 매우 비쌉니다. 제 배에는 다이니마가 전혀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니마 스탠딩 리깅에 대해 이야기하는 포럼에 확실히 가보았습니다. 다이니마와 스펙트라 러닝 리깅, 그리고 다이니마 라이프라인 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이니마를 잘라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일자 칼날로는 자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톱니 칼날은 잘립니다만 약간 걸립니다. 그래서 자르기 힘든 것입니다. 몇 년 전 외의 생존 과정을 수료했는데 리깅을 잘라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이니마나 스펙트라를 자르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 작은 세라믹 주방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제 커버칼을 사용하여 시연하는 짧은 영상이 나옵니다. 이지아웃과 세라믹 주방칼로 다이니마를 자르는 영상입니다. 차이점을 보실 것입니다. 시트 끝부분을 클로즈업하여 이 칼이 다이니마를 얼마나 깔끔히 자르는지 보여드립니다. 배에 다이니마나 특이한 스탠딩 또는 러닝 리깅이 있다면 이 칼들을 몇 개 준비하십시오. 이 칼들은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이한 시트들을 자르는데 최고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한 번만 톱질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시도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두 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 끝부분은 완전히 잘리지 않았는데 톱니칼로 자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초점이 잘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세라믹 칼로 자른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매끄럽고 마치 뜨거운 칼이 버터에 들어가듯 쑥 들어갔습니다. 리깅 칼의 가격대는 $25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세라믹 칼은 $10 정도입니다. 가죽 칼집, 고정된 칼날, 말린 스파이크가 있는 이 칼은 $100까지 합니다. 세일링 장갑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일링 장갑은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랜드는 다양합니다. 하켄, 론스턴, 길, 웨스트마린이 있습니다. 보통 가죽 손바닥 부분이 있어서 시트에 손이 타는 것을 막아주고 손가락 전체를 덮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반장갑처럼 짧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주 사용하지 않고 윈치 사용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어떤 비상 상황이나 레이스 중에는 늘 그렇듯이 지름길을 택하게 됩니다. 시트를 당기다가 스피네커 헬리어드에 손이 심하게 데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비 아내가 이 헬리어드 때문에 손이 쓸려 상해서 제 첫 세일링 장갑을 사주었습니다. 저는 스피네커를 전혀 잡을 수가 없었고 그게 말이죠. 시트를 맨손으로 잡아 스피네커를 올리려던 초보자의 실수였습니다. 마스트 꼭대기 쉬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갑은 있습니다. 가방에 넣어두고 레이싱할 때는 확실히 착용합니다. 다른 상황,
예를 들어 마스트에 올라갈 때도 착용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클라이밍 하네스를 메고 마스트에 올라갑니다. 제가 마스트를 타고 올라가면 사람들이 헬리어드의 여유분을 당겨줍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겨 미끄러져 떨어진다면, 백업이 없으면 쉬라우드 같은 것을 맨손으로 잡으면 다칠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링 장갑은 리깅 위로 올라갈 때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세일링 장갑의 가격대는 얼마나 고급스러운 것을 원하는지에 따라 $25에서 $40입니다. 딜은 손가락 전체를 덮고 패딩이 된 아주 고급스러운 레이싱 장갑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갑을 구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매우 흥분되고 상당히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품목입니다. 이 품목은 토론토의 캐나다 세일러가 설계한 시장에 새로 나온 제품이며 이름은 시아치입니다. 시아치가 물속에서 펼쳐진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보십시오.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 파우치에서 나오는 팽창식 튜브이며 물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은 허리에 착용하며 이 탭을 당기면 팽창식 아치가 나오고 그 위에는 반사 테이프가 있습니다. 높이가 약 6피트이며 물에 뜨게 하고 눈에 띄게 할 뿐만 아니라 회복해서 배로 돌아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팔 주변이나 다리 아래에 두거나 앉아서 실제로 구조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스포트는 가벼운 버전이고 마리너는 무거운 버전입니다. 둘 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체 리뷰를 할 것입니다. 제조업체에서 리뷰용으로 이것들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시아치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매우 흥미로운 제품입니다. 다음 5년,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것이 구조장비 시장을 얼마나 혁신할지 다음 15년간 지켜볼 일입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올여름 후반에 제가 직접 물에 들어가 이것을 시험해보고 실제 작동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빙기나 카누, 카약, 스탠드업 패들보드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혹은 배에서 떨어진 스탠드업 패들보드를 타실 때 꼭 PFD를 착용하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들은 PFD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PFD와 이것을 함께 착용하시기를 권하지만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이것은 PFD에 유용한 보조장비입니다. 그 점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가격대는 $149에서 $159이며 재조립 또는 재정비 키트는 $25 또는 $30입니다. 이 세일링 장비들에 대해 말씀드릴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 영상 즐겁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린 조언이 다음번에 세일링 액세서리를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 일부가 여러분의 세일링을 조금 더 좋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새로운 에피소드는 격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 나침반과 방위 변환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순풍과 순항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